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AD칩스의 김진권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AD칩스에서 개발된 32비트 MCU의 개발 환경 및 모든 개발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진행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D칩스의 32비트 MCU의 제품 중 범용 MCU인 칸투스와 TG471의 간단한 피처를 소개해 드리겠으며, 둘째로 AD칩스의 MCU를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사용자들보다는 초기 사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존의 개발자들께서는 보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을 하실 수 있는 Q&A를 이용하시면 저희 AD칩스에서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칸투스 퓨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미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미나 끝난 이후에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저희 AD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 시트라든지 소스 코드 모든 게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칸투스는 96MHz의 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JTAG 디버그가 지원이 되고, 칸투스의 메모리는 저희가 노아 플래시가 128K하고 512K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SRAM은 80K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USB 디바이스가 저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12Mbps고요. 그리고 SD 카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고, MP3 플레이어를 소프트웨어로 디코딩 가능하고, ADPCM 포맷은 저희가 하드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성을 쓰실 때는 외부에 디바이스 없이 저희 원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칸투스 페리페럴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타이머가 8채널, UART 8채널, SPI 1채널, 그리고 다양한 페리페럴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는 저희가 100핀 TQFP 타입입니다. 좀 간단하게 칸투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TG471에 대한 피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TG471에 대한 피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는 동작 속도는 33MHz고요. 지금 슬라이더 상에서는 96MHz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오타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33MHz입니다. 96MHz는 이제 칸투스고요. 칸투스 다음 한 단계 아래 버전이 TG471인데요. TG471은 33MHz입니다. 그리고 TG471에는 메모리가 128KB 노아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고, SRAM은 8K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TG471 역시 USB 풀스피드 디바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 쪽으로는 ADPCM 코덱이 하드와이어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471의 마지막으로 이제 페리페럴을 설명을 드리면요. TG471 역시 이제 타이머가 8채널, 그리고 UART는 칸투스 같은 경우에는 8채널인데, TG471은 이제 4채널, 그리고 SPI 2채널, 그리고 오른편에 다양한 이제 페리페럴이 들어가 있고요. 패키지는 64핀 LQFP 타입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칸투스와 TG471의 직접적인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저가의 보급형 보드인 칸투스 트립보드와 TG471 트립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칸투스 트립보드인 보드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칸투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헤더핀이 양쪽으로 이제 40핀씩 배치되어 있고 파워 부분, UART, JTAG, USB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TG471 보급형 보드인데요. 칸투스 보급형 보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 헤더핀이 양쪽에 이제 28핀이 배치되어 있고요. 역시 파워, UART, ISP, USB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칸투스의 개발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통합 개발 환경인 이스크 스튜디오 3와 JTAG 툴인 이콘, 그리고 타켓 보드인 EVM과 트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에서 이콘을 사용하여 타켓 보드와 다운로딩 또는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칸투스 관련 자료는 주식회사 AD칩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인 이스크 스튜디오 3와 이콘과 같은 툴의 자료 및 SDK 그리고 매뉴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AE32000과 SE3208 코어의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JTAG 툴인 이콘과 연동하여 디버깅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콘은 JTAG 다운로더와 JTAG 디버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콘은 이콘맨이라는 콘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콘솔 프로그램은 이스크 스튜디오 설치 과정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칸투스 EVM은 칸투스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예제인 SD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VM은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RS232, USB, SD카드, I2S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터널 보이스, 터치를 포함하는 TFT LCD와 512MB 낸드 플래시, JTAG 인터페이스, 4디짓 FND와 키 매트릭스, 그리고 전원으로 DC 5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된 칸투스 트립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 순서는 먼저 칸투스의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와 SDK, 매뉴얼과 어플리케이션 노트 등이 있습니다. 다운받은 이스크 스튜디오 3를 설치를 하면 A32000 컴파일러와 이콘 USB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설치됩니다. 다운받으신 이스크 스튜디오 3는 윈도우 XP 이상에서 지원하며 다운받으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보안 경고창이 뜨면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가 설치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설치에 앞서 컴파일러의 옵션과 이콘의 드라이버 설치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는 기본적으로 AE32000 컴파일러와 이콘의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설치할 경로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시작 메뉴 폴더를 선택한 후 설치를 눌러줍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의 설치 중 컴파일러를 설치한 후 이콘의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 장치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장치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가 시작되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치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는 외부의 장치를 연결하지 않아도 장치의 드라이버를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을 눌러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을 누르고 마침을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이콘을 PC와 연결하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가 진행되어 이콘의 드라이버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설치가 된 후 제어판에서 이콘의 드라이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DK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칸투스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이그젬플 그리고 칸투스 USB 드라이버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칸투스 라이브러리는 이그젬플을 위한 라이브러리 폴더이며 칸투스
lib config.header에서 example을 위한 설정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칸투스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에 앞서 먼저 칸투스 라이브러리를 빌드해야 합니다. 칸투스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에 앞서 칸투스 라이브러리를 빌드해야 합니다. 칸투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오픈한 후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칸투스 lib config.header 파일을 오픈합니다. 이 헤더 파일은 예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클락을 정의하고 있으며 UART enable과 기타 다른 설정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라이브러리가 변경하여 다시 빌드될 경우에는 example도 같이 다시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칸투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빌드되면 SDK 폴더 하위에 있는 lib에 libcantus.a라는 결과물이 생깁니다. 라이브러리를 빌드한 후 다음으로 부트로더의 예제를 오픈합니다. 오픈한 후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cantus.ld 파일을 오픈합니다. 부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제로 섹터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롬 영역을 제로로 설정해 줍니다. 제로로 설정한 후 빌드하면 아웃풋에 bootloader.elf bin이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bootloader elf.bin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이스크스튜디오 3에서 다운로드 옵션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크스튜디오 3에서 메뉴 빌드에서 다운로드 옵션을 오픈하면 다운로드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set 커맨드에서 econ-man.exe를 선택합니다. 기본 폴더로 구성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bootloader elf.bin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이스크스튜디오 3에서 다운로드 옵션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메뉴의 빌드에서 다운로드 옵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다운로드 매니저에서 set 커맨드 부분에는 econ-man.exe를 선택합니다. econ-man.exe는 기본 구성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set argument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set argument 부분에서 jtextSpeed1의 뜻은 칸투스 다운로드 맥스 프리퀀시를 의미합니다. 만약 칸투스의 보드를 직접 제작한다면 이 프리퀀시 부분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시 파일라이트 0x0에서 0x0는 스타트 어드레스를 의미합니다. 칸투스의 경우 제로 섹터의 시작 번지가 0x0입니다. EXIT 옵션을 추가하면 다운로드 완료 후 자동 종료됩니다. 다운로드 설정이 끝나면 빌드에서 다운로드 투 타켓을 눌러 칸투스에 다운로드합니다. 이때 칸투스는 JTAG 모드로 들어가야 하며 EVM의 경우 스위치 1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되어야 합니다. 부트로더가 제로 섹터에 다운로드 되면 부트로더를 다운로드한 후 부트로더가 실행할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여기서는 SDK의 세그먼트 예제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세그먼트 프로젝트를 오픈한 후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cantus.ld를 오픈합니다. 이때 세그먼트 프로젝트는 부트로더와 달리 1섹터에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롬 영역이 제로가 아닌 만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으로 설정한 후 빌드를 하면 아웃풋에 segment.elf.bin이 생성됩니다. 부트로더를 다운로드한 것과 같이 다운로드 옵션을 설정합니다. 한번 다운로드 옵션이 설정되면 econ-man.exe는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부트로더와 달리 example은 1섹터에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할 번지가 0x0이 아닌 0x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래시 파일라이트 어드레스를 0x만으로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옵션을 플래시 파일라이트 만번지로 설정한 후 다운로드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칸투스는 JTAG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EVM의 경우 스위치 1번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 PC의 UART와 타켓보드의 UART를 연결합니다. 연결한 후 PC의 터미널에서 UART 관련 설정을 해줍니다. 칸투스의 SDK는 기본적으로 보레이트 115,200, 데이터 8빗, 원스톱 빗, 페리티 넌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EVM의 실행을 위해 스위치 1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리셋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EVM의 세그먼트 예제가 실행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의 UART 설정이 맞다면 EVM에서 실행할 경우 UART를 통해 출력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칸투스는 소스 레벨 디버거인 GDB를 인사이트와 함께 사용합니다. 칸투스의 디버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칸투스는 JTAG 모드에서 동작되어야 합니다. EVM의 경우 스위치 1번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리셋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할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한 후 다시 리셋을 눌러줍니다. 이콘과 칸투스의 JTAG을 이콘맨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에서 디버거를 실행합니다. 방금 다운로드한 세그먼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세그먼트 예제는 1번 섹터에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칸투스.ld 파일에서 메모리의 롬 영역이 만번지로 설정되어진 상태에서 빌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바이너리를 생성한 후 다운로드 옵션에서 플래시 파일 라이트의 주소를 만번지로 설정한 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할 때는 칸투스가 JTAG 모드에서 동작되어야 합니다. EVM의 경우 스위치 1번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다운로드 하여야 합니다. 디버깅할 프로젝트가 칸투스에 라이팅되면 이콘과 칸투스의 JTAG을 연결하기 위해 이콘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콘맨을 이스크 스튜디오 익스터널 툴즈에 등록합니다. 메뉴 툴즈에서 익스터널 툴즈를 누릅니다. 툴즈의 창이 뜨면 New를 눌러 커맨드의 이름을 정하고 커맨드 부분에는 iconman.ex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이때 7878은 GDB가 소켓을 사용할 포트 번호로 7878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야 합니다. 익스터널 툴즈에 iconman이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툴즈 메뉴에서 등록된 iconma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버그 칸투스라는 이름으로 iconman이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iconman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GDB의 연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콘과 칸투스의 JTAG이 연결되어 GDB의 접속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스크 스튜디오 3 디버그에서 디버그 옵션을 설정합니다. 디버그 옵션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아규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는 순서에 상관이 있으므로 표시된 순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오픈된 프로젝트만 유효합니다. 디버그 옵션의 설정이 끝나면 디버그에서 스타트 디버거를 눌러 디버거를 실행합니다. 디버거를 실행하며 왼쪽과 같이 소스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이때 세그먼트 예제 같은 경우에 0섹터가 아닌 1섹터에서 실행되므로 현재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표시할 프로젝트의 소스들을 선택합니다. start.s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지 가장 먼저 수행하는 소스 코드로서 start.s를 선택한 후 8번 라인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의 설정은 대시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주면 빨간색 네모가 표시됩니다. start.s의 8번 라인 옆에 대시를 눌러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빨간색 네모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후 컨트롤 밑에 아이콘 컨티뉴를 눌러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디버거를 진행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한 8번 라인까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스크 스튜디오 3에서 디버거와 이콘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보라색의 음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콘맨의 실행과 디버거의 옵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에서 아이콘을 이용한 디버깅이 아닌 콘솔을 이용한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파인드 옆에 콘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콘솔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콘솔 윈도우에서 gdb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이 명령에는 Continue와 Step, Next, Finish 등이 있습니다. gdb의 자세한 명령어는 다음 사이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칸투스 디버거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서포트의 자료실에서 글번호 10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실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 및 데이터 시트, 개발보드 매뉴얼, 회로도, SDK, 코어 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노트 및 개발 환경 안내 동영상과 JTEC 디버깅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칸투스에서 SD카드의 파일을 리드와 라이트 하는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칸투스는 FAT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제는 SDK, 이그젠플의 SD카드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SD카드의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기에 앞서 먼저 SD카드를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붉은색 드라이브 SD카드 부분이 실제 SD카드의 드라이버 넘버인 1번을 의미합니다. SD카드가 마운트가 되면 다음과 같이 uFile.txt란 이름의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오픈하여 ADCHIPS와 같은 스트링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SD카드에 저장된 파일에서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로와 파일 이름, 리드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는 라이트 후 버퍼 아래 8바이트를 리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SD카드의 마운트와 라이트, 리드 과정을 진행하면 PC의 UART 창에서 다음과 같이 AD-CHIPS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었고 읽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시간을 세미나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